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매주 화요 1인 시위 및 한국민의 목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미 남북경협인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미 선생은 대동무역 전무였고 지금은 바로텍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영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김포에서 오신다고요? 네네. 바로텍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도전기 즉석에서 날마다 방아 쪄서 먹을 수 있는 도전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자본 창업할 수 있는 누룽지 기계를 네네네. 개발해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것도 남북 경협이 막혀서 네.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죠. 남북 경협 때 엄청나게 빚을 많이 졌겠네요. 빚을 많이 졌지만 이제 많이 갚아서 10억 좀 넘게 남았어요. 아유, 많이 갚았네요. 네. 그래도 10억 남았네. 네. 10억 가지고는 뭐 김영미 대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아니, 어찌 세상이 다 내 돈이 어딨어요. 남북 경협 당사자로서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지원, 네. 미국에서 이제 돈 받는 탈북단체가 네. 대북 비라 살포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경색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파탄 직전인데 네. 심정이 어떻습니까 요새?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 분단을 종식시키고 하나된 마음으로 국제 경쟁력 무대에 나가야 될 텐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네. 우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었던 미국에 네. 자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대북 전단 살포에다가 네. 그 달러에다가 코로나 환자 침을 뱉게 해서 넣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접하고, 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이거는 진영 논리와 이데올로기와 상관도 없는, 네. 도대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그런 짓을 감히 할 수 있었겠는가. 네. 정말 저질스럽기 짝이 없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네, 봤습니다. 합성을 해가지고 네. 그건 참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심각합니다. 그 문제는 네. 짚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그 모든 역사 발전은 민초의 네네.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네. 발전해 왔고, 네네. 그것이 민심을 표현하는데 네. 가장 유력하게 써왔던 것이 소위 이제 찌라시, 전단, 네네. 광고물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것은 사실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고 심장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 신성한 광고물에 네네. 그래서 그 광고물은 항상 정직해야만 했죠. 그렇죠.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네네. 누가 물어도 언제 검증이라도 가능한 것이어야만이 네네. 국민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해왔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허위사실, 네. 저질스러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네네. 문장과 그림을 담아,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네, 코로나19 네. 바이러스까지 함께 담아서 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날린 사람도, 이걸 네. 사주한 사람도, 네, 묵인한 사람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도 다 네, 저는 네.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 막은 정부도 네. 문제예요. 그걸 방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하고 있지 못한 정부를 믿고, 네. 어느 국민이 네. 일을 할 수 있고 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남북 경협은 우리 국민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픈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몰지각한 외세와 그 앞잡이들 때문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그러네요. 벌써. 그동안에 이제 그 송이버섯도 하고 북쪽에 이제 술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강서 약수, 이름을 이제 강서 청산수라 해서 이제 남쪽에 가져와서 네. 남북 경제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그리고 왜 가로막혔는지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1999년도부터 대북 사업을 했어요. 네네.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만 시작한 게 아니라 남북 경협을 했던 기업은 1146개에 달합니다. 1146개. 46개. 예. 이 사람들이 남북 경협을 하는 데에는 사실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국가에 대한 충정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시장에 네. 경쟁, 이게 자본주의는 이제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경쟁 사회에서 좀 더 경쟁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네네. 공로자들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이들이 대북 사업을 하는 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사실 경업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정이 있었기에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예. 2008년도 박왕자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나는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 네. 우리나라 군사 네. 지역에 술 먹고 4시간 동안 헤맨다. 네. 그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아니, 뭐 이건 상식적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쏴서는 안 되지만 네네네. 군인은 써야 됩니다. 자기 네. 아버지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가 우리 국가를 군사 네. 작전 지역을 침범을 해도 네. 그 침범의 위협을 느끼고 감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즉시 해결을 해야만이 되는데, 네. 그때 그렇게 4시간을 헤매는데 네네네. 서라고 해도 서지 않고 네네.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데 네네네. 쐈어요. 네네. 그거는 군인의 의무를 네. 사실 방조한 거기도 해요. 네. 4시간이나 방조했으니까.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사실대로 그 팩트에 맞춰서 해결을 했더라면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모든 문제는 비하와 예. 조작과 악마와 왜곡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네네. 마치 우리 우리 민족의 반쪽인 저 국가가 원칙도 없이 네네네. 마치 무고한 시민을 쏜양 해서 국제사회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방금 얘기하시는 네. 사실을 몰라요. 이것은 4시간 동안이나 서라 그래도 안 쓰고 그리고 그것도 낮이 아니에요. 밤이었구나.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예요. 아, 12시부터 거기에 4시까지 술 한잔 군사 해가지고. 지역에 네. 군사 지역에 물체가 있다라면 네.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알리고 금강산 문을 닫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 씨는 네. 애시당초 통일이 싫은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하기 싫었구만요. 아니, 통일이 싫은 거예요. 예. 그거 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참.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강산이 28년도에 박양자 사건으로 다쳤고, 네. 그 다음에 그때까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사태가 나가지고 사실상 박왕자 사건을 빌미로 해서 북한 측하고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이 된 거죠. 네. 대화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BX-30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네. 만약에 북측이 우리처럼 네. 분단 이후에라도 네. 경제개발 돈이면 양심이고 민족성이고 민족의 문화고 다 말살시켜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네. 결코 남측보다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 네, 이후 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네.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지 못했을 때 네. 국민 전체가 당해야 될 수모와 굴욕, 예.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대한 대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비핵 3천이 뭡니까? 예, 비핵 근데 3천만 원 보장해 줄 테니 네. 핵을 포기하라. 네. 핵을 가장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가 북측입니다. 북쪽이죠. 예. 어쩔 수 없이 자의력으로 이제 최소한의 자주적 네. 국방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오이사 조치를 발표하면서 완전히 닫았고 네네. 남북경협 전반을 닫았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때 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개성공단도 최순실이의 주문에 의해서 결국 쳐닫아 버리고 네. 그래서 오늘까지 남북경협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지금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이제 판문점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때문에 이제 뭔가 되겠다 하고 기대를 모았는데 또 이런 정세가 도래하니까 네네.
삐라 살포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니까 국민 그 누구보다도 우리 남북 경협위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미 뭐 저기 1년 이내에 50% 이상이 이제 부도가 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일부터 하라고 하겠지라고 하는 또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버스를 기다려도 10분 기다리면 택시 타기가 되게 쉽거든요. 1시간 기다리면 택시 타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라고 할지 모르지 않겠나 싶어갖고 기다리고 정권이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정권이 벌써 2번 바뀌었어요. 오이사 조치 이후에. 박근혜도 그 반드시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대북 관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에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미적미적 하다가 금강산까지 닫고 마는 주범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뭐 더 화가 나는 건 우리가 저런 우리가 우리 국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양대 진영 논리에 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도 상당히 큰 축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수구 권력이 물러서면 민주 정권은 반드시 우선하여 남북통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거라고 보여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강제로 막은 오이사 조치 해제가 우선시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문 대통령 취임식 날 오이사 조치가 해제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안 되고 있어서 아마 더 큰 그림, 더 큰 뜻이 있겠거니 그 지역적인 남북경협 몇 건으로 남북통일 이루겠느냐, 그래서 더 큰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던 중 어쨌든 판문점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이내에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부 정리하고 옛날에 그 반입할 때 우리가 그 집행했던 그 서류들을 또 다 꺼내서 보면서 다시 시작을 하면 헷갈림 없이 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이명박 정부 때는 북측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힘이 있는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 좀 잡아놓고 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큰 소리만 뻥뻥 쳐놓고 그 노태우 정권이 7.7선언으로 인해서 남북경협이 재개됐던 처음 시작보다도 훨씬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염원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황망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김영미 대표님은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가가 아닙니다.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10살 때부터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우리 누이들 박정희 때 그랬듯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정말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85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구로동맹 파업의 주역이었던 효성물산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99년도부터 이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남북정협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김영미 대표님하고 평양 갔지 않습니까? 강서 청산수 공장 그 준공식 한다고, 착공기 완공식이죠. 완공식 한다고 가서 테이프 끊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제 칠보산에 송이버섯을 가져왔어요. 김영미 대표님이. 그럴 때 이제 북쪽에 송이버섯 이동 수단으로 트럭 10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 10대를 어떻게 보내줘? 그 자원봉사 4명을 구해가지고 하루에 문산에서 개성까지 4명이 3번 왔다 갔다 해서 10대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양규원 위원장. 네, 양규원 대표. 전노협 위원장 출신인 우리 양규원 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묘한 체험을 했다.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김영미 태력 10대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각각 3대씩 끌고 나가는데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가니까 국군이 검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니까 미군이 근무하더래. 유엔사 모자를 쓴 미군이 근무하고 조금 더 가니까 인민군이 근무하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유엔사 가서 까다롭게 하고 인민군도 막 훑어보고 그러더니 2번, 3번 가니까 인민군은 아주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맞아주더라고 그러던데, 그걸 보면서 DMZ 비무장지대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미군이 관할하는 땅이에요. 정말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던데. 네네. 김영미 대표님도 군사분계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소감을 느꼈어요? 그저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죠. 가장 가까운 도시일 수도 네. 있죠. 개성이. 네. 거기를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네. 70년 동안 네.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산다라는 게 네. 이거는 뭐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예. 우리 민족들이 서로 못나서 예. 그것도 통행을 해야 되는 직근거리를 미국에다가 맡겨놓고 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죠. 큰일입니다. 네네. 작전 지휘권을 반환하라. 네. 노태우 때 2012년도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네. 박근혜가 밀어버렸어요. 네네. 그런데 또 이제 작전 지휘권을 문 대통령이 이제 반환을 추진을 하는데 네네. 그걸 주되 그 위에다가 다시 한미연합사 권한을 강화하는 네네. 이런 걸 또 만든다고 합니다. 네. 한심한 일입니다. 이 땅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 자주권인데 이게 아직도 미국에 있다는 이 현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네. 미국은 지금 이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네네.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군 주둔비를 올려달라. 네. 값비싼 무기를 팔아달라. 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구조적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내정 간섭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저 눈이 크고 착한 저 청와대에 있는 문 대통령이 요새 굉장히 괴롭긴 할 것 같아요. 나는 왜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미군이 우리한테 와서 한 게 뭐 있어요. 왜냐면 이미 한국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둔하고 조금 5년 있다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나가기로 했죠. 근데 내보내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왜 못 내보냈으며 나가기로 해놓고 여기 뻗치기 하고 여기서 뭐 성폭행을 포함해갖고 뭐 미순이, 효순이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에서 천인공노할 일을 그렇게 만행을 벌이고서 우리를 뭘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국민들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방위비 올려주기는 방위비 받아야 돼요. 주둔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시아를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 빌려 쓰고 있는 거지 지가 우리나라를 뭘 지켜줘요. 저는 당장 나갔으면 좋겠고요. 당장 나가라고 하고 그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자주 국방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우리 군사력도 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훨씬 질 좋은 상태의 수준 높은 국방력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지 무슨 미군이 지켜요. 내쫓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 독일 미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도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뭐 내 감축을 검토해 다 내리고 나가. 독일 보고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그러니까 독일 메르겔은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감축하겠다고 지금 9,000명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됐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우리 방위비 못 올려줄 테니까 감축을 하든지 아예 그냥 철수를 하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철수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남북 경협이야말로 남북 경제 협력에 기초한
이 평화 경제를 구축하면은 네네. 우선 어려운 남쪽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경제 위기로 어려운데 이럴 때 남북 합의 이행을 하고 그다음 남북 경협에 기초한 북방 경제를 개척하면은 네네. 우리 경제 정말 좋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경제도 좋아지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철도 도로를 연결하면은 네. 북쪽의 지하자원 그동안에 우리 남쪽 비상 외화로 낭비해가면서 수입하던 거를 북쪽에 없는 게 없어요. 철광석 세계 3위,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뭐 히토류까지 엄청난 지하돈 가져올 수가 있고 시베리아 천연가스 가져올 수가 있고 남북 산업협력 골고루 하면은 정말 끝내줄 텐데 그죠? 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비상식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미군이 우리나라 땅에서 나가고, 네. 그 다음에 북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우리 국방력 강화하고, 네네네. 북은 북측대로의 또 강화를 하면서 그렇지. 국제무대에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있도록 외세로부터 그렇죠. 넘볼 수 없죠. 공동 방위력을 갖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경제를 이끌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집행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정권을 잡아왔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 단초라도 마련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못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노조위원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권을 잡고 나면 또 어느 크든 작든 대장이 되고 나면 반대하는 목소리에 합리적이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 컸을 때 그 분란이 국민에게 미치는 고통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려워해 갖고 그냥 위기만 살살 넘기면서 가는 사람들은 정권이고 뭐고 간에 저는 손인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그 민족의 공동의 번영과 이익이 보장된 거라면 어떤 반대라도 설득하고 때로는 법과 제도를 동원해서 제압하고 극복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 정말 이렇게 날마다 집회를 하지 않고 이런 떼학볕에서 1인식이다 뭐다 이거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누가 돈 줍니까? 이거는 바로 국민을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민초들의 절절한 그런 그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행위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평양 시위 15만 앞에서 연설할 때 남이든 북이든 전 세계인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도 그랬대요. 그때는 문 대통령님 통일의 주체가 되십시오, 주역이 되십시오 그랬대요. 통일 대통령이 되시라고. 우리 뭐 방송에서 전부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외신이 있는 자리에서 2년 반 동안 합의상 한 개도 지키지 못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눈치 그만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 방해 노름을 그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만 쳐다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남북 정협인으로서 노동운동 출신 통일운동가로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국가가 하면 쉽죠. 근데 이제 쉽고 피해도 적고 평화롭고 상처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국가가 당면한 우리 민족의 엄연한 이런 그 의무를 방치하고 있고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될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유명한 정치 철학가의 이야기인데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은 나보다도 못한 훨씬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분단 지금 70년 동안에 예. 가족과 5분 이상 예. 정치 이야기, 남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네, 네. 가장 절절함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길을 막는 것으로부터 예. 우리가 우리 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 우리의 자식들은 아무리 예.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줘도 네, 네. 전 세계에 나보다 강자에 예. 나보다 조금이라도 강자 앞에서 비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예.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앞장서서 불의에 맞서서 예, 예. 내가 할 수 있는 예, 예. 모든 힘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우리 김영미 대표님을 국회로 보내야 돼. 저는 정산 뉴스야. 어떤 질문을 해도 거침없이 답변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85년도 구로 동파할 때도 심상정보다 김영미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는 것도 말고 용기도 있고 철학도 있고 똑똑합니다. 심상정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 민중당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분을 비례대표로 영입을 안 하고. 저는 흠이 많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키가 조금 적다는 거 이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김영미 대표님, 앞으로도 건투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함을 힘차게 외칩시다. 네. 제가 구호 외치면 따라하세요. 네, 네. 미국은 남북 철도 가로막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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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남북 관계 가로막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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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